네, 기관의 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목요일의 남자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오프닝에서 우리 정앵커랑의 질문을 좀 받으면서 사실은 회사가 어떻게 변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뉴 그린 딜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영국에서 어떤 것을 발표했냐면, 이제 영국이니까 영어로 발표했겠죠. 이제 뭐냐, 그린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린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면 아까는 제가 회사가 혁신적으로 변하는 회사가 더 좋다, 멀티플이 올라갈 수 있다, 저 높은 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혁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혁명입니다. 이거는 아주 큰 변화를 지금 우리가 앞으로 기대가 되는 겁니까? 뭐 기대가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냥 전 세계가 해야 되는, 네네. 해야지 생존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팩트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130년 동안 뿜어왔던 탄소 위의 성장이죠. 우리가 네. 했던 성장을, 네네. 그 성장을 이제 앞으로 30년간 네. 완전히 다 되돌리는 이제 그런 과정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렇게 해야지 인류가 지속 가능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전 세계의 이제 정치권 그리고 네. 유권자들 자체가 네네. 합의를 했다. 사실은 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영국에서 해상 풍력을 그러면 지금은 얼마인데 앞으로 얼마까지 지금 소위 건설 계획을 발표하는 것입니까? 영국은 지금 한 12기가 정도 있고요. 12기가. 2030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40기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3배 이상 더 증가하는 것을 10년간 이제 해야 되는 거라서. 알겠습니다. 영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들의 환경이 좀 남들보다 유리합니까? 유리하죠. 바람이 북해 지역에 굉장히 많이 불고요. 거기도 이제 2050년 탄소 배출 순제로가 목표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발전 부분에서는 해상 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이거는 뭐 사실은 이 숫자가 우리가 너무 커서 사실은 일반 사람한테는 감이 오지도 않을 숫자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런데 영국이 이제 EU에서 탈퇴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EU를 따로 놓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EU는 해상풍력 목표량을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EU의 해상풍력 목표량은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숫자가 우리가 감이 안 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뭐 사실은 매출액으로 봤을 때 어떤지, 아니면 뭐 어떤 의미를 가진 건지, 그것도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유럽의 해상풍력 시장 얼마나 큰 겁니까? EU는 오늘 아마 저녁 때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해상풍력의 목표량에 대해서 발표할 네네. 예정이고요. 2030년도에 60기가 네네. 이고요. 2050년도에는 300기가를 하게 네. 되고요. EU하고 영국을 다 합치면 이제 2030년 편하게 100기가라고 네네네. 이제 100기가. 보시면 네. 되고요. EU하고 영국을 다 합쳐서 현재 23기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77기가를 더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10으로 나누면 네. 연간 7.7기가의 평균 설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 뭐 7기가 설치한다고 치고요. 그게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 거죠? 지금 현재 과거에는 1, 2기가 하다가 네. 최근에 이제 2에서 한 4기가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네네네. 유럽의 해상풍력 설치량이. 네. 그러니까 2배 이상 더 많은 이제 시장이 단기간에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유럽의 100기가의 그러면 해상풍력이 네. 발전 캐파 규모는 어떤 정도냐? 네네. 우리나라 전체의 발전 용량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한 120기가 정도 발전 용량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발전 용량 같은 거의 비슷한 용량을 해상 풍력에서만 유럽 지역에서 설치가 된다. 중요한 건 2030년 이후에 2050년까지 이 20년 동안은 네. 지금 현재 목표량보다 또 2배 정도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는 뭐 저희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네네. 뭐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병화 위원이랑 좀 말씀을 나눌 것이지만, 우리나라도 조금 뭐
설치가 좀 많이 돼야지 또 직접적으로 또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수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해상 풍력은 어떤지 아직 나오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제 파이프라인 아직 이제 설치가 안 된 계획들이죠. 그래서 네네. 옅은 파란색으로 된 네모박스 친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계획인데요. 네. 합쳐서 이제 한 13기가가 조금 넘습니다. 네네. 이제 정부는 내년도에 일부분을 이제 공사를 착공을 한다. 요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빨간색으로 저희가 점선 칠해진 게 네네. 있죠. 요거는 정부의 계획과는 무관한 네네. 민간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아마 조만간 부상이 될 것 같고요. 요 두 개의 단지는 글로벌 그 디벨로퍼들 네네. 해외에서 최상위 개발 업체들이 계획을 하고 있어서 우리 정부의 계획보다 훨씬 더 빨리 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계획들 안에 다 이제 우리 기업들, 네네. 우리 기업들이 이제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민간에서 투자하는 것이 따로 있고 저 빨간 박스 안에 정부에서 투자하는 것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투자라기보다도 이제 뭐 리드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그렇죠. 해야 될까요? 예, 주도한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풍력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면 뭐 베스타든지 오스테드든지 여러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메사라든지. 네. 그럼 이런 회사와 이렇게 손을 잡고 하게 됩니까? 나중에? 그거는 이제 좀 아마 양분될 것 같고요. 네네. 아무래도 정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는 주로 이제 국산 풍력 발전기를 네. 쓰려고 할 것 같고요. 네네. 이제 해외 개발 업체들이 주도하는 이 사이트는 네.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그 수율이 높고 퀄리티가 높은 외산 터빈을 쓸 가능성이 외산 높습니다. 터빈.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네네. 터빈을 어떤 것을 쓰더라도 네네. 타워 네네. 그리고 밑에 하부 구조물 전선부터 네네. 시작해서 많은 거기 들어가는 부품들은 네네. 사실 국내 업체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삼강 M&T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 안정성은 전 세계 1등 정도 수준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풍력 관련 업체들이 네. 대부분 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아하. 네, 하부 구조물, 타워, 뭐 전선까지, 해저 케이블까지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뭐 진작이 육성을 굉장히 했어야 될 네. 산업인데 네네. 국내 시장이 없었고 네네. 이제 생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해외의 글로벌 메이저 업체랑 손을 잡으면 그들은 터빈 같은 경우에는 외산을 쓸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있습니다. 것이고 네. 하부 구조물이나 타워 같은 거는 우리나라 네. 대한민국의 제품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까 우리가 영국 얘기했잖아요. 유럽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영국에서나 유럽에서 해상 풍력을 설치할 때 우리나라 업체도 거기에 소위 말해서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미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네, CS 윈드는 이미 베트남과 영국 공장에서 네. 해상풍력 타워를 하고 있고요. 네. 상강 M&T도 영국 그 해상풍력 단지에 이미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국, 유럽, 우리나라에 전부 다 이제 참여를 하는 회사들을 좀 골라봐야 되겠는데 네. 그 관련 기업이 삼강 M&T가 있고 또 다른 회사가 있습니까? 아, CS 윈드. CS 윈드. 두 회사. 두 회사가 이제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전선을 이제 만들죠. LS 전선. LS 전선. 해저 케이블 LS의 자회사입니다. 네. 비상장이죠? 네, 비상장이죠. 네. 네. 예. 그리고 뭐 또 비상장 회사들도 좀 있고요. 네네. 뭐 포스코 같은 회사는 이제 강판을 네네. 간접적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네. 있는 상태고요. 뭐 또 뭐 여러 부품 회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그 풍력 타워를 갖다가 설치한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사실은 제일 많이 그 비용의 차지가 되는 것은 터빈이죠. 터빈인데요. 터빈을 제외하고 다른 파트들이 한 70% 정도를 네. 차지를 하기 그리고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하부 구조물의 그 비용과 네. 터빈의 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터빈과 타워를 합치면 비슷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하부 구조물도 사실은 굉장한 아주 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아이템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CS 윈드하고 삼강 M&T 혹시 우리 한 의원님 이거 커버하시니까 CS 윈드, 삼강 M&T 이거 목표 주가 가지고 계십니까? CS 윈드가 저희가 15만 원이고요. 네네. 상강 M&T는 24,000원인데요. 네네. 저희들의 타겟 프라이스가 네. 국내 시장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네. 이제
단기 매매들을 많이 하시니까 네. 내년도 실적 기준이에요. 네네네. 예, 근데 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이 스토리가 짧게는 10년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앞으로 사실은 한 30년 스토리잖아요. 네네. 2050년의 네. 제로니까요. 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과연 1년 단위의 목표 주가를 생각하고 가는 게 맞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것들이 좀 길게 보고 투자하시면 편하다. 예, 시간이 지나면 또 넘어가 있고 또 네네. 지나면 넘어가 있고 이런 상황이 앞으로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일단 수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강 MNT. 예, 외국인은 이미 눈치를 챈 모양입니다. 예, 기관도 어저께 상당히 많은 매수세가 있었네요. 네, 어쨌든 이제 제가 우리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다시피 퀀트를 베이스로 해서 혁신적으로 주당 순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섹터는 자동차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당연히 이 풍력 섹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관심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목요일의 남자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헌 연구위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